사람마다 고유의 채취가 있습니다. 채취는 대부분 신체 내 노폐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는 대표적인 부위는 겨드랑이와 입, 발, 사타구니입니다. 이 냄새는 심해지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문제는 나에게 나는 냄새를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특히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신체의 노화에 따른 신진대사 능력이 감소하고 노폐물의 분해와 배출이 활발하지 못해 냄새가 납니다. 몸 냄새가 달라지는 시기는 크게 사춘기, 갱년기, 노년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변화가 큰 사춘기에는 겨드랑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땀샘이 발달해 액취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대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면서 냄새를 유발합니다. 노년기에는 산화된 피지가 만들어낸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노인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물질의 분비량은 많아집니다. 몸에서 냄새가 날 때 향기가 좋은 화장품이나 향수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채취의 원인 첫 번째, 음식.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면 대개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미국인에게는 치즈 냄새가 난다고 하고 인도인에게는 카레 냄새, 한국인에게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먹는지가 내 향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향신료, 양파, 마늘 등의 식품은 모공을 통해 냄새가 배출되고 심한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술과 붉은 고기도 채취를 변하게 하며 생선이나 달걀을 많이 먹으면 콜린이라는 성분이 체내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호흡, 땀, 소변과 함께 분비되어 냄새를 유발합니다. 두 번째,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 경우 다이어트를 하면 몸 안에 있던 독소가 빠지면서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도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부족한 포도당을 채우기 위해 지방산을 연소하는데 이때 케톤체라는 물질이 지방산을 분해하고 강한 암모니아 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적당한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특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 특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도 독특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달고 신 과일향이 호흡을 통해 날 수 있고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면 톡 쏘는 듯한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위염, 위궤양, 위암 등 위장 질환이 있을 때는 썩은 계란 냄새와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심한 경우는 치주염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쁜 냄새 없애는 법. 첫 번째, 목욕. 목욕을 할 때는 겨드랑이와 유른, 항문, 배꼽을 꼼꼼히 씻어야 하는데요. 이때 쉽게 놓치기 쉬운 부위가 귓바퀴 뒤쪽과 목 뒤입니다. 이 부위는 피지선이 많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박테리아나 때, 죽은 각질은 냄새가 나는 원인이 되므로 몸에 있는 각질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디 스크럽을 이용해 일주일에 1, 2회 정도 각질을 제거하면 냄새도 없애고 매끈한 피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발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씻고 잘 말려줍니다. 머리카락은 주변 냄새를 흡수하기 때문에 머리를 자주 감는 것도 좋습니다. 샴푸로 두피를 마사지해서 쌓여있는 피지와 분비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머리를 꼼꼼히 헹굽니다. 두 번째, 마른 수건 사용하기. 세균은 몸에 물기가 있을 때 증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몸을 닦을 때에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침구류 의류는 주기적으로 세탁하기. 땀과 피지 등의 분비물이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 옷에 남아 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에 침구류와 옷은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물 자주 마시기. 물은 정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몸 안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은 냄새 제거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양치질 자주 하기. 양치를 할 때는 치아 외에도 잇몸, 혀 등의 중요 부위를 닦아줘야 하는데요. 특히 혀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나 백태는 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에 꼼꼼히 닦아줍니다. 이 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치실을 사용해 제거합니다.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면을 닦아 충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석은 스스로 닦기 어려운 치아 구석구석에 생기고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6개월에 한 번씩 구강검진과 치석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창문 자주 열어 환기하기.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닦아도 거주하는 공간에서 냄새가 나면 몸에도 냄새가 밸 수 있습니다. 환기를 하면 공기가 순환하면서 냄새가 빠져나가고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속옷과 옷 자주 갈아입기. 피곤하거나 귀찮다고 옷과 속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으면 옷에 묻은 땀과 각종 분비물이 나쁜 냄새를 유발합니다. 여덟 번째, 발냄새 제거.
발에는 땀샘이 많아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두꺼운 양말을 신거나 부츠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신발을 신기 때문에 발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발냄새가 나거나 발에 땀이 많이 나면 하루에 몇 번씩 양말을 갈아 신는 것도 좋습니다. 양말은 면으로 된 것을 신고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신발은 자주 세탁을 하지 않으면 땀과 세균이 쌓여 악취가 나기 쉬우므로 세탁해서 직사광선에 말리는 것이 좋고, 세탁을 하지 않을 때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 신발에 신문지를 넣어둡니다. 9번째, 기름진 음식 줄이기. 기름진 음식, 육류 등은 지방산을 많이 생성하여 냄새를 더 유발하기 쉬우므로 채소와 균형 있는 식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충분히 운동하기. 땀이 나면 신체의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냄새가 줄어들게 됩니다. 운동도 가벼운 동네 산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고 운동을 통해 땀을 배출하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운동 후 청결한 샤워와 세탁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을 때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이신가요? 저는 그런 사람이 내 몸에 기분 좋은 향기로 산뜻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밝게 만들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